자, 이제 비트와이즈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불리언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는데 각 비트마다 그 불리언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불리언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AND, OR, exclusive OR 뭐 이렇게 있죠. not도 있고, not and or, exclusive or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산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OP 코드가 ARM에서는 이제 and OR는 그러니까 ORR입니다. exclusive OR는 EOR이고, 그러면 not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not는 move 할 때 우리 이제 move 할 때 보면 여기 move negated 있죠. 그러니까 move라는 게 여기 있는 요 세컨드 오퍼랜드를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때 move negate는 요 세컨드 오퍼랜드 R2를 not를 해서 R0에 어사인하는 거. 이게 move negate인데, 그래서 요게 로지컬하게 not 연산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 클리어는 저기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여기 설명을 보면 이제 비트 클리어 BIC 해갖고 비트 클리어는 요 세컨드 오퍼랜드 있죠. R2에 있는 거. 요 세컨드 오퍼랜드에 있는 여기 1로 세팅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R1에서 요 세컨드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R2가 요거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R2에 요 세컨드 오퍼랜드 R2에 요 1로 세팅돼 있는 거 있죠. 이제 요 부분을 다 요걸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전부 다 이제 1인 것은 다 0이 되겠죠. 쫙 해갖고 다 0이 될 테고, 0인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래 놓고 R1이랑 이제 AND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R2에서 요 1로 표시된 비트는 전부 다 클리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트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R2에서 0으로 돼 있는 거는 R1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비트 클리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IC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쓰냐 하면은 어떤 어떤 오퍼랜드 R1에서 특정 부분의 비트만 0으로 싹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 지워서 이제 그 결과를 R0에 담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 클리어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개의 32비트 정수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32비트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오퍼랜드는 만약에 이렇고, 두 번째 오퍼랜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둘 간의 AN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0x 해갖고, 0000 FF하고, 그 다음에 0xF 전부 다. 이걸 그냥 AND를 하면은 요 둘 다 1인 것만 1로 나오겠죠. 요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비트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비트 클리어 하게 되면은 여기서 1인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싹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근데 이게 모든 비트가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개, 여기 FF도 다 0으로 돼버려 갖고 결론은 0x 전부 다 0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각각 이렇게 나오는. 자, 이게 제대로 되는지 또 예제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기 위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요걸 미리 보지 말고 한번 어떻게 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안 보고 짤 수 있으면은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정답은 이겁니다. 그냥. 자, 정답은 이건데, 자, 일단은 요 두 개, 여기 이제 두 개의 32비트 밸류를 여기서 하나는 R5에 담고 하나는 R6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R5하고 R6를 엔더한 거는 R7에 담고 비트 클리어한 거는 R8에 담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F 출력을 하는데 이런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16진수로 출력하려고 하니까 이제 08X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printf에서 총 아규먼트는 몇 개가 될까요? 요 문자열 한 개, 그죠? 요 문자열 하나 하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요 %에 해당되는 요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총 3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자열의 주소를 가져오는 거는 이제 이렇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메타는 R0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는 엔드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 자리에는 R7, 요 자리에는 이제 R8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R7은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니까 R1에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R8은 세 번째 아규먼트니까 R2에 카피해주고, 이렇게 R0, R1, R2를 그 파라메타로, printf의 파라메타로 딱 세팅해놓고, printf를 이제 불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라즈베리 파이에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비트.s인데, 자, 요걸 이제 cat 해갖고 비트.s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파일을 갖다가 이제 뭐 수정하거나 편집할 때는 나노라는 명령을 사용했죠. 그런데 단순히 보기만 할 거면은 그냥 cat이라는 거, 요 cat이라는 거를 명령을 쓸 수도 있습니다. cat 아니면 more라는 명령으로 bit.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cat이라는 거는 이거 파일이 길면은 화면이 확 지나가 버리는데 more를 하면은 한 화면 단위로 딱 보여줘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음 화면, 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음 화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면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지금 그 똑같죠. 제가 이제 그 PPT에서 작성해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그 타이핑 지금 타이핑하지 않고 미리 다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를 GCC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GCC 이제 여기 PPT에 있는 대로 GCC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5 옵션은 앞에다 줘도 되고 뒤에다 줘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s 해놓고 -5 해놓고 비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PPT에는 -5를 GCC 바로 다음에 줬죠. 그런데 뭐 -5 해갖고 비트 요 위치 요거는 뭐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이제 ls-l 해보면은 요 비트라는 게 그죠? 이렇게 rwx 해보니까 이제 그 실행 파일, executable 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비트.s 같이 그냥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이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x라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이제 x라는 글자가 보이는 게 실행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 비트를 이제 실행해 보면 되겠죠. 점 슬래시 비트 해보면은 이렇게 the result is ff and 0000 비트 클리어 해갖고 그 PPT에 있는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직접 다 입력해보고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입력하다 보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좀 비슷비슷한 예제 같은 거는 안 보고 이제 직접 그 PPT를 보면서 따라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안 보고도 입력해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레지스터 간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무브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무브는 투 오퍼랜드라서 그 퍼스트 오퍼랜드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오퍼랜드를 데스티네이션에다가 무브하는 거고, 무브 니게이티브는 요거를 not를 해서 집어넣는 거고, 좀 전에 얘기 잠깐 설명했죠. 그리고 요 R2 위치에는 상수가 와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move negat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은 지금 요 위에 move negate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요 예제를 본다면 만약에 R2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R2에 이런 이진수가 이제 저장되어 있었다면은 R0에는 0과 1이 싹 바뀌어서 이렇게 밑에처럼 저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R2를 비트별로 다 not를 시켜갖고 R0에 저장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중에 이 오퍼레이션 중에서 이제 비교하는 비교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 연산은 결과가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결과는 요 CPSR 레지스터에 우리 이제 봤었죠. 컨디션 코드라고 해갖고 그 CPR 레지스터에 그 상위 4비트 있었죠.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지금 CPSR 레지스터가 여기 다음에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요 그 ARM의 CPSR 레지스터에 요 상위 4비트가 이제 컨디션 코드라고 하는데 어떤 연산 결과가 음수이면 네거티브, 값이 제로이면 Z,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해서 캐리가 발생했으면 C비트가 세트되고 어떤 연산을 했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면 V가 세팅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비교 연산자 해갖고 요 4가지가 나오는데 요 4가지는 그러니까 요 2개의 오퍼랜드 있죠. 퍼스트하고 세컨드 오퍼랜드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연산 결과는 일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CPSR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그래서 컴페어라는 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갖고 R1과 R2가 같은지 아니면 R1이 R2보다 작은지 아니면 R1이 R2보다 큰지 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뺄셈을 해갖고 뺄셈의 결과를 컨디션 코드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 2개를 뺄셈을 했는데 값이 이 2개가 만약에 R1하고 R2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로 뺄셈을 하면 값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요 Z 비트가 이제 세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R1이 R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은 이제 파지티브죠. 그러면 이제 양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거티브 비트가 클리어가 되겠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비트 위에 바를 표시하면은 그 반대죠. not가 해당되니까. 그럼 네거티브 비트가 제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1이 R2보다 작으면은 이제 음수 값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컨디션 코드를 보면은 요 연산의 결과가 뭐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연산 결과에 따라서 보통 요 컴패리슨 연산자는 뭐하고 이제 같이 잘 사용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배우게 될 이제 요거 컨디셔널 브랜치 이제 MU 재료에서는 이제 점퍼죠. 컨디셔널 점퍼 인스트럭션하고 같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보면 우리 뭐 C 언어에 이런 if문 같은 거, if else문 같은 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C 언어는 이렇게 했죠. 이걸 어셈블리어에서는 R1하고 R2를 이렇게 컴페어를 해봅니다. 이렇게 컴페어를 해갖고 자 이제 요 명령을 BLT 그러니까 이제 BLT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이제 R1에서 R2를 빼갖고 결과가 R1이 R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BLT라는 말은 이제 R1이 R2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less than이겠죠. less than이면은 어디로 브랜치해라. 어디로 이제 else라는 요 네이버로 브랜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else 밑에는 이거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요 부분이 이제 if C 언어로 얘기하면 요 부분이 false가 날 때 요 else일 때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compare 해갖고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으면은 요 반대죠.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면은 else로 가라. 그럼 반대가 아니면은 이제 C 언어에서는 요걸 실행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어셈블리어가 move R1을 R3에 넣으면 되죠. 그러고 나고 나서는 이거 동시에 실행하면 안 되니까 이제 and if라는 레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런 레이블 이름은 마음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and if로 요 브랜치는 브랜치 always의 약자입니다. 그냥 무조건 브랜치 하라. 요거는 이제 BLT는 브랜치 less tha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BLT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요 BLT가 이제 요게 true가 된다는 요 앞에 요 연산에서 컨디션 코드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요걸 확인하려면은 요 브랜치 레스 댄이 되려면은 바로 네거티브 컨디션 코드에 네거티브 비트가 1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 조건이 만족이 돼 갖고 어셈블리에서 BLT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컨디션 코드를 딱 보고 네거티브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레이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를 이제 요 어드레스로 요 명령의 어드레스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내부적으로 딱 바꿔주면은 바로 1로 이제 브랜치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이 컴패리선 연산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 단독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항상 이제 브랜치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compare negate, not는 이제 compare negat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compare negated. 그냥 CMP는 compare고 요거는 이제 compare negate. 요거는 뭐냐면은 세컨드 오퍼랜드를 그러니까 negate 0과 1을 바꿔버리는 거죠. 0과 그러니까 세컨드 오퍼랜드를 R2 그러니까 compare negate는 이제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R1 빼기 마이너스 R2 그러니까 요 R2를 negate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시켜갖고 컴페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R1 더하기 R2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래 되버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컨디션 코드를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는 TST는 R1과 R2를
이제 비트와이즈 로지컬 엔더, 그러니까 R1과 R2를 아까 그 엔더 연산자 있었죠. 내부적으로 이제 그 R1과 R2를 비트와이즈 로지컬 오퍼레이션의 이 엔더 연산자를 하고 나서 이걸 하면 이제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겠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컨디션 코드가 세팅될 거예요. 그래서 그 컨디션 코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뭐 브랜치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이퀄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이퀄의 약자인데 이거는 R1과 R2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R1과 R2가 모든 비트가 다 똑같으면 이게 이제 1이 나오겠죠. 모든 비트가 다 똑같으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한 비트라도 다르면은 다른 비트는 1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 이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요 연산을 하고 나서 그 Z 비트가 1로 돼 있으면은 Z 비트가 1로 세팅되면은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R1과 R2는 같은 거예요. 그 뭐 컴페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컴페어에서도 이 두 개를 둘이 같으면 두 개를 빼보면은 제로가 나오겠죠. Z 비트가 1이면은 이것도 이제 R1과 R2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R1과 R2가 같은지를 체크할 때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테스트 이퀄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컴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작고 큰 것까지 다 컨디션 코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같으냐 아니냐 체크할 때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요 컴페어 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두 개의 오퍼랜드 그죠? 첫 번째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가 연산을 하고 리절트 레지스터는 그러니까 리절트 레지스터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결과는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컨디션 코드, 그 C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코드에 저장된다. 그래서 리절트 레지스터는 여기 없어서 그러면 이제 투 오퍼랜드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SR 레지스터 뭐 우리 챕터 2 할 때 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했는데 뭐 애더 연산자 또는 엔더 연산자 이런 거 할 때 그죠? 요 세컨드 오퍼랜드에는 이제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 콘스탄트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디어트 오퍼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디어트 오퍼랜드를 사용하는 예제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미디어트 연산자 쓰는 걸 많이 봤죠. 많이 봐갖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뭐 예제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습은 안 해보고 그냥 예제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예제는 뭐 하는 건가 하면은 R5에 이제 상수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R5하고 이제 상수 20하고 더해서 R7에 저장하면 R7은 그러면 이제 23을 저장하겠죠. 그 23을 한번 출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그 23을 출력하려면은 printf에 아규먼트로 넘겨야 되니까 이 R7을 R1에다가 또 무브 해주고 이런 문자열로 출력하라 이겁니다. 그냥. 그러면 the result is 23 하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쉬프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쉬프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쉬프트 연산이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또 ARM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RM의 특징,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ARM은 그러니까 이 쉬프트 연산을
그냥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내부적으로 크로스바 스위치라는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연산도 하면서 다른 연산하고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애드를 하면서 동시에 그 시프트를 해놓고 애드 한다. 이거를 한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이렇게 해서 시프트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프트가 다른 연산자들하고 이제 하나의 그 인스트럭션에 그 하나의 그 암 인스트럭션에 이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챕터 4에서 배우겠는데 그 암의 구조상 요 시프트 연산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갖고 다른 이런 애드나 무브나 뭐 LCM인 그 서브스트랙트나 그거를 한꺼번에 그거하고 동시에 처리해도 그 실행 시간 그러니까 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암이 리스크 머신이죠. 리스크 머신은 클락 사이클 한 사이클에 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데 여기에 그 시프트까지 포함해서 한 사이클에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프트 연산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예제는 뭘 애드를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애드 하면 요까지 봤잖아요. 그죠? 요까지만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드 이러면은 요까지만 봤어요. 그냥. 그러면 요까지만 봤을 때는 의미가 뭡니까? R3에는 R2 더하기 R1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콤마 해놓고 LSL 샵3 해놓으면은 요 두 번째 세컨드 오퍼레이터 있죠? 세컨드 레지스터, 세컨드 오퍼레이터에다가 LSL이라는 거는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더하기 전에 이렇게 더하기 전에 요 세컨드 오퍼랜드 R1에다가 왼쪽으로 3번 시프트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연산이 R3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R2 더하기 요 R1을 C 언어에서는 시프트 연산이 이거죠. 3번 시프트 시킨 거. 이게 R2랑 더해졌어. 그 R1을 왼쪽으로 3비트 시프트 시켜갖고 R2랑 더해져서 그게 R3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게 한 사이클에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사이클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해놓은 거는 요 사실은 R3를 왼쪽으로 3번 시프트 시킨다는 거는 뭡니까? 요 R3를 왼쪽으로 3번 시킨다는 요 의미는 R3를 에다가 2의 삼성을 곱하는 거하고 같죠. 그거는 2의 삼성은 8이니까 R1에다가 8을 곱해서 더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인스트럭션의 의미가 요렇다. 지금 요거는 제가 그냥 여기 어디입니까?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파워포인트를 얻어와 갖고 그대로 캡처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주석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K 컴파일러에서 돌아가는 그 어셈블리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걸 그대로 캡처해서 붙인 거는 제가 이미지 수정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이렇게 나눴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RM에서는 이 시프트 연산을 별도 인스트럭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add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LSL 해갖고 뭐 R1 그 다음에 요거를 3번 왼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리고 나서는 뭐 add R3에다가 뭐 R2, R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이렇게 별개의 그 시프트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ARM에서는 그래서 이 시프트 오퍼레이션은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는 사용이 될 수 없고 항상 다른 OP 코드, 다른 인스트럭션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 ARM의 옛날 버전인데 이제 ARM의 그 최신 버전 있죠. 코알텍스 버전으로 오면서 그 좀 시프트 명령어가 단독으로 없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갖고 지금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프트 명령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ARM의 특징이죠. ARM은 이 시프트를 그냥 이제 이 다른 그 ALU, 어리스메틱 로직 유니트 연산,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프로세싱 연산이죠. 다른 그 데이터 프로세싱 연산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인텔이나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시프트 연산을 하려면 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 시프트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프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ARM에서는 이걸 이렇게 그냥 애드를 하나, 여기 시프트를 해서 애드 하나, 한 클락 사이클 안에 빠르게 시프트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ARM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시프트를 여기는 이제 상수로 줬죠. 상수로 안 주고 이렇게 레지스터 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2의 몇 성을 곱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요 R3 레지스터를 2의 R2 레지스터만큼 곱한 다음에 그거를 first operand인 R5에 하고 더해갖고 이제 결과 지금 같은 경우는 first operand나 결과는 같네요. 그 결과를 다시 R5에 집어넣는 뭐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